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류건홍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의 발언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지역사회 파장이 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왜 논란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그리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건홍 단장의 발언, 주민참여 예산제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어온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제는 꽤 오래됐고 인천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돼서 시행됐던 건 2010년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동네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주민총회라고 한다고 진행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주민총회의 한 형태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주민이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어떤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건홍 단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이라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해명이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위원들의 분과들이 있는데 분과장들이 정몽 시장과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만약에 유건홍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활동했던 몇 년의 주민참여 예산 활동 자체가 위헌 아니냐. 그리고 인천시도 위헌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건홍 단장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는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인천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발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인천시가 만약에 이제 유 단장이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떤 선긋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하던 행정행위 자체가 10년 동안 했던 행정행위 자체가 위헌 활동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해왔다라고 인정을 한 거라서 유건홍 단장이 했던 거는 개인 의견일 뿐 인천시는 주민참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유건홍 시정혁신관이 실언을 하신 거죠. 제가 봐서는 실언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기존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기존은 지금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안에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본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인천시도 어쨌든 간에 유건홍 시정혁신관의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류건홍 단장의 경우 과거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이런 발언 아까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했다고 보세요? 일단 유 정부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적정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발언을 하셨고 또 이게 인천시에서 현재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그동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에서 유건홍 시정혁신관이 활동하면서 미흡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실언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늘고 주는 문제는 이제 10월에 이제 보고되는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 잘 됐으면 더 늘어야 되는 게 맞고 잘못됐으면 일부 수정해서 가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주민참여 예산이 궁극적으로 늘려가는 거에 대한 기조는 시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려가려고 하는 기조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줄어들 것은 다 예측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박남춘 시정부 시절에 계속 이제 단계별로 200억에서 이제 400억, 500억까지 이제 최대한 늘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는 영역 중에는 아마 협치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협치.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 영역에서 이제 주민협치형 방식으로 이제 편성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냐, 그리고 잘 어떤 투명하게 결정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걸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운영하면서 평가돼 가지고 뭐 줄일 건 좀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이런 방식이면 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위 시절 때부터 유건웅 단장이 인수위 과정, 선거 과정, 인수위 과정, 지금 이제 시에 들어와서 단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어떤 명확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 이제 시정부 이제 박남진 시정부 때 일부 이제 뭐 비난되었던 주민참여 예산의 근거를 갖고 선거 과정, 인수위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헌 얘기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불편하기보다는 이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천시 특히 이제 주민참여 예산 활동을 해왔던 주민들이 한 몇천 명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하고 이제 분과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같이 객관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객관적인 논의하고 이제 개선 대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제 선거 때부터 정치 공방 방식으로 이제 전 시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객관적인 논의를 오히려 이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유정복 시장은 인수위 때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의해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독점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주민 참여 그 예산제의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제 타 시도도 이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은 사실 그 유정복 시장도 이제 발언을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이제 인천 주민참여 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 이제 자치와 공동체 위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구성이 특정 정당의 사람들로 구성됐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지적도 받기도 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요 민간이 한번 운영을 하고 1년은 또 1년은 그 시정부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건 반복된 저희의 논란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참여 예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 주체는 저는 이제 한간에는 주민참여 지원센터 운영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과 이제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 주체는 인천시거든요. 인천시. 인천시고 주민참여 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 그리고 이제 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이제 중간 지원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 지원센터가 예산을 배분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유재용 전 그 시장께서도 국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국감 때 이런 얘기 됐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결론이나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는 건 없었거든요. 지적은 됐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간에 돌았던 소문이나 잘못된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감이나 선거 때 계속 제기됐던 게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는 많이 들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이제 전 시정부에서는 한 500억까지 늘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과정과 인수위 과정에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이게 어떤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을 시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제안됐던 게 조금 이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의미나 사업 내용이 좀 충분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잘 살려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건가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올해 이제 각 부서에 제안됐던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대부분 불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유정국 시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미리 행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미리 캐치를 하고 소극적으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감사 중이잖아요. 현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중에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응용해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런 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그 확대의 폭이 좀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거 민선 6기 그 당시 유정복 시장 당시에 참여 예산제 예산이 이제 1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이제 박남춘 시장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485억 원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이는 박남춘 시 정부,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 당시 시장의 이제 공약에 따른 것이었는데 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산이 늘어난 게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에서 이제 얘기했던 뭐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연구 용역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남북 그 공동오류구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박남춘 그 전 시장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둔갑한 거죠. 들어와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한 이제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연구용역비로 둔갑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예산 낭비라든가 이제 불공정 특혜 시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투명성 확보를 못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인천시정의 발전에 같이 기여하고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부나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보듯이 박남춘 전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산을 단순히 늘렸다는 거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은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시민들의 행정의 참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 건수만 보더라도 예산 정책 토론회나 뭐 투표 참여나 뭐 제안 건수 뭐 이런 것들이 2,000명의 시민 이상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참여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이 제안되기 전에 시민이 행정에서 했던 거는 대부분 다 행정이 알아서 계획을 짜거나 뭐 이제 주민 민원이 제안되는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짜거나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주민참여에서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바닥 신호등을 만들자라든지 아니면 버스역에 혹서기에 이제 냉풍기 온열 의자 등을 이제 설치하자라고 한다든지 초등학교에 이제 옐로우 카펫을 좀 어느 쪽에서 일부 했다는 거 이걸 늘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만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거나 반영이 안 됐을 텐데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큰 성과는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역량들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거나 시민 참여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지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찬성을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살펴보면은 공직에서 보면은 다소 공직이 이제 공직의 권한을 이제 침해하는 부분들, 또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들, 내지는 또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 말고 또 특정 단체라든가 또 특정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잘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동의되는 측면은 행정이 평소에 이제 일반 예산을 반영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제안하다 보면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이제
뭐 이제 반영이 안 되거나 이제 잘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행정이 하고 싶은 걸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괜찮은 건 또 모르겠는데 네. 이것이 그냥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라와서 그냥 통과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한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선 그 7기가 했던 네네. 부분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일단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고쳐 나간다고 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어떻게 나아갈지도 궁금한데, 그 민선 8기 들어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가운데 이제 주민참여 제한 사업이 애초 목표 예산액이 50%에도 못 미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형 제한 사업으로 331건의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제 검토가 있었는데 이제 검토 결과 부서 반영 사업이 한 79건으로 한 24%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분과에 제안됐던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이 정몽구 시장도 이제 면담을 해서 이렇게 반영된 거에 대한 일단 문제 제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안됐던 것이 이제 충분히 다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떤 뭐 일단 반영되는 거, 제한되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집행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1차적으로 이제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 주민참여 예산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예산위원회와 이제 공무원들이 공부한 사업을 이제 심의 검토 후에 그 시민의 투표를 거쳐서 최종 의회에서 이제 의결하면 그 예산이 반영돼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가 감사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너무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중에 아까 전에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로만 이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가 인천시에서 이제 빨리 끝나고 나면 좀 유독 그 공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유동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다. 시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성을 갖고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인천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제 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 낭비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불공정 특혜 사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서 한 114건. 약 금액으로 따지면 약 290억 원 정도를 실제로 면밀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고 10월 중에 감사 결과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정복 시장에게 먼저 이제 그 보고를 하고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후에 집행부에서 논의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와 함께 대대적인 개편도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인데 자칫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이런 지적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아까 전에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내실 있는 사업들 또 그다음에 투명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또 시민 친화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그 지원해서 어느 정부에서는 잘 됐고 어느 정부에서는 못 됐다는 얘기보다는 인천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기준으로 편성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육성해 나가겠다는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광호 처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건 점점 확대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도 점점 늘어야 되고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도 늘어서 이제 반영되지만이 주민들이 실제 지방자치라는 것 어떤 효용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이제 또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중간에 이제 뭐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예산부서에서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가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할 방법에 대해서 그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지원센터가 필요한 건지, 지행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